대부분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명언록 막 뒤지세요. 남들이 얘기했던 굉장히 훌륭한 아포리즘을 들고 오시는데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걸 가져오는 건 사용에 불과합니다. 멋져 보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멋진 게 아니라 치열한 게 나중에 멋지게 인식되는 거예요. 네, 박사님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현재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개인으로서 이런 바뀌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더 좋은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년 가까이 이제 분석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흐름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요즘 저희가 관찰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커지고 연결성이 조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네 가수도 이제는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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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에미상 받았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네. 그 정호연 씨 같은 경우가 그 모델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지만 연기로는 처음 시도하셨던 게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팔로워가 몇 천만 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잠재적으로 큰 시장에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동네 가수도 이제는 아메리카가 탤런트랑 싸워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유튜브에는 썸네일이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깊어져야 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지역적 경쟁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가수 왕이야. 읍내 가수 대회에 나가가지고 양은 냄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분이 기회가 칠레에 있는 가수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나는 깊어져야겠구나. 깊어지려면 축적이 요구되죠. 네. 네. 밀도를 높이면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의 깊은 사고와 축적의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이미 뜬 건 어렵겠네? 이유가 이미 뜬 건 누군가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와 비교될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그가 그 성취를 내기까지의 축적의 기간이 있었는데 난 지금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늦는 이게 거지. 뭐 제논의 역설처럼 계속 뒤로 밀리는 거니까 그러면 남들이 안 한 거 해야겠네? 그 다음에 그거를 미리 열심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발견해주면 참 고맙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유명한 건 하면 안 되겠네라는 얘기로 막 더 확전돼요.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과를 탐하는 사람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유튜브 해봐. 뭐 수입이 좋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수입이 일정 시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포기하겠죠. 아, 내 목표가 수입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 이런 식견이 있으신데 이거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도 소중할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볼까? 이건 이제 우리 셜록 채널이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지만 혹시 사랑이 늦더라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네, 네. 이건 교수님이 고민하셨던 문제니까. 뭐 이거인 것 같아요. 결국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다. 네. 뭐 버텨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버티는 목표가 성취의 결과라면 못 버틸 거다 아마.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타픽 자체에 대한 나의 진정성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은 딱 그겁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계속 늘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답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들한테도 주제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다 다른 얘기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게임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소비 중에서도 문화 상품 쪽 얘기하시고요. 네. 어떤 분은 브랜딩만 깊게 가시고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해보면 그 주제 얘기할 때 눈이 빛나요. 그다음에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섬세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놀래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일했던 기간과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출발해 보면 10대 이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각자가 자신만의 본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본진은 경쟁력과 별로 연관이 적다. 맞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거 꾸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해서 뭐 등급 올리고 성적 잘 맞추고 나면 공채로 들어간 다음에 일은 지금 험하더라도 좀 편한 것도 시켜주기도 하니까 순환보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 정도의 일은 자동화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게 본진이에요를 물어볼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 본진이 있는 분은 초대받을 것 같아요. 당신 이런 거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좀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본진의 발견이라는 게 출발점일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실 거예요. 이유는 좋아하는 건 말려도 해요. 근데 싫은 건 권해도 안 하니까 결국 각자가 발견하는 것이 출발이 아닐까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전공이 완전히 전산학인 사람이라서 네.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었어요. 뭐 트위터, 뭐 블로그, 뭐 커뮤니티의 글들, 심지어 뭐 쇼핑몰에 달린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산처럼 쌓아놨는데 그 안에 패턴을 보려고 했더니 이걸 어떤 축으로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인 경우에는 명확해요. 어떤 제품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제품을 왜 사는 거지? 제품의 브랜드는 왜 필요한 거지?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적인 형태의 삶에서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지? 이쪽은 전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뭘 했냐 하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했던 분들이 심리학 전공의 선생님들, 그 다음에 또 사회학 전공의 선생님들, 경제학 전공한 분들, 그 다음에 인류학 선생님들, 그 다음에 철학, 사학 선생님들을 뵈면서 계속 여쭤보고 그분들이랑 함께 연구했던 뭐 대학원생 분들 저희 회사로 좀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회 활동이라든지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어깨너머로 조금씩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잘했던 게 그런 학제간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교수님들과 교류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를 안 내치신 거예요. 네네. 참 가상하다.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물어보러 와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뭘 물어볼지도 몰랐었는데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그분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소중한 건 그때 함께 연구했던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셔가지고 함께 연구를 해온 게 컸죠. 오피니언 마이닝 워크숍이라는 그런 학회를 17년 동안 운영하고 있어요. 매년 한 번, 두 번씩 발표회도 하고 네. 저희 직원분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축제 같은 걸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훌륭한 분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석학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저술이 있고 요즘은 또 강연이라든지 그분들이 남기신 글들도 볼 수 있도록 풍요로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과 연구했던 분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빌어올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만큼의 훌륭한 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다른 분들께서는 나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책만 읽어도 돼요. 정말 훌륭한 저자가 쓴 책 속에는 그의 정수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책들이라는 게 요즘은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으로 서점에 나와요. 유현준 교수님을 좋아하는 분은 유현준 교수님이 쓴 책을 읽은 분이 읽은 다른 책을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의 지식의 네트워크에서 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증거인 게 정말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이 언어를 이해 못했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씩 배우다 보니 그래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제일 소중한 건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분들이에요. 네. 저분들이 각자 공부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프레쉬 아이로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고민을 같이 해보면서 성장했던 것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슷해요. 저는 손 박사님하고 비슷한데 저는 저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이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보통 대학을 들어가면은 동아리를 하고 하면 다 같은 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과 애들하고 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교회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되게 큰 그런 조직이었는데 한 학년이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학교가 한 40개 정도의 다른 학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공도 뭐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계속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다른 대학 다른 전공자들인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도서 읽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대신에 제가 읽고 싶은 책만 골라서 읽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아무리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도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으면 그냥 흩어지고 끝나거든요. 저한테는 그 구심점이 됐던 거가 건축 설계였던 것 같아요. 건축 디자인을 매 학기마다 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집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교회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막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 학기에 내가 도서관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읽었던 책들과 그 이전에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도서관을 만드는데 디자인을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어쨌든
가공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응집시키면서 전혀 다른 분야의 내가 관심과 지식들이 도서관 설계라고 하는 거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시냅스가. 건축 설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적용이 쉬웠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들어주는 교수님이 계셨던 거죠. 학기말 때 쫙 설명할 때 사람의 시간관이 윤회 그 순환형도 있지만 뭐 직선형도 있고 뭐 썰을 풀어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이렇게 평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대학교 내내 한 거예요. 그냥 대학원 때 또 내내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 설득할 것인가. 그게 건축 설계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모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모든 걸 다 공간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제가 그거밖에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모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스펙트럼을 넓혀서 볼 때도 그 시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저의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랑 스터디 그룹을 계속해서 해요. 제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분들의 새로운 시각을 얻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주제로 연구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공존이 이제 이슈인지 사람들과의 갈등의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시대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주제를 설정하고 나면 데이터도 엄청 보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선배들의 연구로부터 가져온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면 저도 함께 연구하시던 직원분들도 나름의 생각의 얼개가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네. 질문이 없으면 이게 관점까지의 어떤 변형 과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 순간 내게 아니거든요. 재해석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결국 존재하지 않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질문을 정의하고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제일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책만 읽어서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시 질문이 없으면 맞아요. 책을 읽으면 그냥 그분 걸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뭐 1000권을 읽고 뭐 현명해지고 싶어요 그러는데 본인 질문이 없으면 1000명을 읽어도 1000명의 생각을 가져왔을 뿐이죠. 맞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책을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책을 읽고 너한테 떠오르는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건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제 저는 마이니 마인즈라는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화두를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구글에 넣어보시라고. 아, 이미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나오면 하지 말라고. 근데 보통 명언을 들고 오세요. 남들이 얘기했던 굉장히 훌륭한 아포리즘을 들고 오시는데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걸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있는 걸 가져오는 건 그거는 차용에 불과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센텐스를 만드는 게. 제가 만든 센텐스는 건축 설계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돼. 저는 한 40 정도 됐을 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고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러면 명언록 막 뒤지세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생성해내는 과정 자체가 멋져 보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멋진 게 아니라 치열한 게 나중에 멋지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나와요. 몇 번의 변용을 거쳐서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여러 번의 변형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에는 건축은 정보다. 그래서 Architecture is Information이라는 걸로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Infotexture라는 말도 만들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rchitecture Space가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Information은 단어잖아요. 단어. 하나의 세멘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진 않잖아요. 세멘틱과 신텍스가 있어야 되거든. 문장 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텍스가 뭐지라고 생각할 때 그 신텍스가 관계구나라고 그때 알게 됐고 결국엔 하나하나의 그 세멘틱 의미와 문장 구조라고 하는 신텍스가 합쳐져야 돼요. 관계와 정보가 합쳐져야 돼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에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종로의 간판을 보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장식으로 되고 나는 정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그것처럼 개인적인 거에 의해서 정보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신텍스와 세멘틱이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관계와 정보가. 그래서 결국에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생각들이 40 정도 됐을 때 정립이 되니까 릴레이션십 디자인하는 거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몇 년 더 지나면은 더 깊이 있고 더 짧게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바뀌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로티 박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자신의 신념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찾아봐라. 그거는 결국 파이널 보케블러리가 된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것도 의심해라. 넌 또 성장하고 해서 바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의 파이널 보케블러리를 의심하는 사람을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마지막 단어인데 그걸 의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게 60대 안 나오면 내가 게으르게 산 거겠지.
저희는 그러니까 언어 분석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표현과 사람들의 어떤 확산 같은 부분들을 보는데 내부적으로 신조어는 사실상 잘 안 다뤄요. 이유가 처음 나온 단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패턴을 바라보는 거는 발견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의미 부여할 때는 그걸 다시 메타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는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업앤다운은 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 살지 두 번 사나? 플렉스 해라. 그 얘기는 당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멈추지 말고 이연시키지 말고 지금의 본인은 누리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플렉스 하려면 자원이 요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잡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다른 잡도 좀 해봐. 뭐 유튜버를 할 수도 있고 배달 일도 있는데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잘 되네? 그러면 여러 개 해볼까? N잡. 그러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내가 생각보다 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많이 부를 이뤄서 그만둬 볼까? 파이어. 어떻게 할 거냐? 주요한 곳에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연끌해 볼까?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은 어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계에 올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믿지 않으면 이게 위축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금리가 막 온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아껴야겠네? 그러면 좀 절 써볼까? 짠테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5, 6년 사이에 내 삶의 방식을 몇 번을 바꿔야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매년 바꾸라는 건가? 그러면 그런 키워드에 의해서 전도된 분들은 당황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이 못 믿겠네. 이건 유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처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 다 주체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개인의 몸부림으로 보여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죠. 조직에 들어왔군요. 네, 환영해요. 평생 갑시다.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네. 이유가 우리 조직이 잘 되면 팔리고요. 안 되면 망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턴이 빨라졌어요. 예전에 미국에 1930년대인가? 조직이 한 90년 갔는데 지금 뭐 15년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조직은 오래 못 가는 것이고 나는 오래 살죠. 네. 100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한테 보장이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변화는 빨라졌죠. 세계는 연결되죠.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기회가 나의 경쟁력을 와해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롱텀 커미트먼트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해 보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건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인식돼요. 그러다 보면 좀 쉬워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나를 누군가 의탁을 받아주고 나의 안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에요. 난 낙수 효과가 있어요. 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잘 돼야 조직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연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더 이상 이렇게 프리라이더로 가더라도 우리 조직이 잘 되면이라는 부분들의 예전 방식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는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내 거를 좀 더 깊게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에 좀 약간 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는 그렇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다면은 일단 네 세계관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제일 쉽게 했던 방법이 종교를 가지는 거였던 것 같아. 종교를 딱 가지면 자기 세계관이 딱 얻어지는 거잖아. 되게 몇천 년 동안 구축되었던 세계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의미도 딱 생기고 삶의 목표도 생겨요. 젊은 나이에 빨리. 근데 이제 그게 싫다면은 종교를 가지기 싫은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세계관을 가져야지. 근데 그게 철학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고민을 해서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세계관이 안 만들어지면은 계속해서 세계를 두리번거리게 되지. 그래서 트렌드를 찾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답을 외부에서 오는 걸 눈치를 봐가지고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시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항상 얘기하면은 배울 것도 많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송기론 박사님 모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캐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